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첫 에피소드를 업로드하고 과연 이 영상을 누군가 보기는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몇몇 분께서 댓글로 반응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띄워보낸 유리병 편지에 답장을 받은 느낌이랄까요? 그런 소중한 경험을 생각하면서 다음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사실 또 다른 생각이 저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책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사진 찍는 것, 카메라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관련 유튜브를 많이 봐왔는데 바로 어제 흥미로운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독하던 채널 중에 크리스 어렌지라는 영국의 포토그래퍼 채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며칠 전에 굿바이라는 썸네일과 함께 아무도 말하지 않는 포토그래피 유튜브 채널의 진실이라는 컨텐츠를 올렸습니다. 간략히 내용을 요약하자면 본인이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자신이 좋아하는 풍경 사진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고 자기가 사진 찍는 모습도 남기고 노하우도 공유하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의도였었는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조금씩 관심을 받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구독자 수와 조회수를 늘리려는 방향으로 카메라 장비 리뷰 영상들 위주로 올리면서 구독자 수는 늘었을지 몰라도 계속 이런 영상을 만들고 피드백에 집착하는 스스로의 모습에 회의가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영상 만드는 일은 그만두고 원래 처음 의도했던 풍경사진 관련 컨텐츠에만 집중하겠다면서 카메라 장비 리뷰를 기대하면서 이 채널을 구독하게 된 구독자들은 구독 취소를 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채널을 즐겨봤던 이유가 이 유튜버가 출시된 지 시간이 꽤 지난 저렴한 중고 카메라와 렌즈를 소개하면서 이런 장비들로도 충분히 훌륭한 사진을 남길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컨텐츠들이 흥미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구독자 수가 꾸준히 늘면서 다른 상품 리뷰 유튜브 채널처럼 크리스도 최근 출시된 비싼 카메라나 렌즈를 소개하는 것을 보면서 실망을 하게 되고 최근에는 이 채널을 잘 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린 영상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달랑 컨텐츠 하나 올린 것이 전부였던 제 채널을 두고도 저는 두 번째 영상에서 무슨 책을 소개해야 더 많은 관심을 받고 구독자들을 늘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이 참 어이없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자체를 만들기가 싫어진 상황이었다고 할까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어제 크리스의 동영상을 보고 나서 또 오늘 소개할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CBS 라디오 PD로도 잘 알려져 있는 정혜윤 작가의 책, 사생활의 천재들입니다. 이 책은 정혜윤 작가가 나는 이 세상에서 닮고 싶은 사람이 없어. 누구를 따라서라도 잘 살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 그렇지만 닮고 싶은 사람이 없어. 라면서 괴로워하는 친구를 위해서 쓴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라고 할 수 있는 사생활의 천재들, 내 꿈의 주소 장에서 잠시 몇 대목을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꿈꾼 대로 미래를 위한 우편 배달부 역할을 해보기 위해 내가 아는 멋진 친구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나는 살고 있는 사람에게 살고 있는 사람을 소개하는 것으로 내 미래를 시작해 보려고 한다. 즉, 이 글은 내가 나에게 쓰는 글이기도 하다. 미래가 나에게 보내는 초대장이기도 하다. 내가 지금부터 소개하려는 사람들, 나는 이 사람들을 그들의 재능이나 성공, 명성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다. 나는 그들을 그들의 열정 때문에 사랑한다. 그들의 뜨거움, 치열함, 쉽게 만족하지 못함, 애씀, 성실함, 견딤. 나는 틀렸다는 고백. 나는 내가 좋다는 고백 때문에 사랑한다.
이런 것들이 나에겐 희망이고 구원이다. 이들이 이 세상의 존재함이 나를 계속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나는 그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만 한다. 나는 이들을 사생활의 천재들이라고 부른다. 사생활이라고? 나는 스캔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 취미생활이나 개인의 비밀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혹은 적당히 공개하는 사교적이고 예의 바른 시간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사생활이란 카프카의 말을 다시 빌리자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인생, 일상들을 말한다. 이들은 그런 사생활에서 천재다. 사생활을 보여주는 데서 천재들이 아니라 사생활을 살아내는 데서 천재들이다. 그들은 진부하고 시시하지 않게 살려고 애쓰는 데서 천재다. 그들은 자기 삶에 던져진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으로 존재한다. 그들은 자기 삶의 문제를 직면하는데, 그것을 푸는데, 그것에서 보편성을 보는데 천재적이다. 즉, 그들은 삶의 태도에서 천재다. 네, 여러분도 짐작하셨겠듯이 이 책에서 정혜윤 작가는 8명의 사생활의 천재들의 삶을 소개합니다. 이들은 변영주 영화 감독이나 윤태호 만화가처럼 비교적 잘 알려진 인물들도 있지만 아주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자연 다큐멘터리 감독이나 야생 영장류 학자도 있고 천문인 마을의 천문대장이라는 독특한 직업을 가진 분도 포함합니다. 같은 장에서 정혜윤 작가는 이 책을 쓴 취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벤야민은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예로 들어 그 동화 속에서 잠든 것은 미녀 한 명뿐이 아니고 모두 다 잠들었잖아. 미녀는 키스로 깼다 치고 그럼 나머지는 누가 깨워주지? 왕자가 하나하나 다 가서 뽀뽀해야만 할까? 여기서 다른 상상이 나올 수 있어. 발터 벤야민은 공주가 깨는 다른 방법을 제시해. 공주가 깨긴 깨. 그런데 하나의 달콤한 키스에 깬 게 아니라 요리사가 따귀를 치는 그 요란한 소리에 깬 거야. 왜 키스가 아니고 따귀였을까? 단지 한 사람을 깨우는 것 이상이 필요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만약 우리가 실은 집단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다 뭔가에 취해 있다면 어떨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깊이 잠들어 있어. 한 사람이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아주 요란한 소리가 필요해. 잠들지 않고 버틴 사람들. 먼저 깬 사람은 빨리 옆 사람을 깨워야 해. 깨어있는 사람을 찾아 다녀야만 해. 다행히 우리에겐 본능이 있어. 결코 나 혼자 깨어있지 않으려는 본능. 흔들어 깨우고 나랑 같이 가자고 말하는 본능. 저는 이 책이 잠들어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분야를 막론하고 무엇이든지 돈이 되느냐가 관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나 진리, 진정한 아름다움 같은 말은 그야말로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만 여겨지고 자산이 얼마고 연봉이 얼마인지로 따지는 성공이 소중한 가치들의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저는 이 책이 저를 흔들어 깨우는 책이라고 느끼고 한 분이라도 더 깨어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소개하는 지금 이 영상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책 한 권 읽는다고 해서 우리의 정신이 번쩍 들고 가치관이 크게 바뀌면서 다른 삶을 살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살아가야 하는 방식을 은연중에 강요하고 있다고 느끼시고 그 강요를 거슬러 여러분의 삶의 의미,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가기 위해 노력 중이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 책이 여러분의 고군분투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개된 8명의 천재들 이야기가 모두 감동적이고 좋았지만 특히 저에게 인상이 깊었던 분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홍기빈 소장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홍기빈 소장을 알게 된 것은 전 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라는 칼 폴라니가 쓴 책의 번역자로서입니다. 제가 언제 이 책을 샀는지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도 군대 제대 후에 복학한 대학생일 때 산 것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당시에 저는 칼 폴라니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그냥 어딘가 대형 서점에서 놓여있던 저 책의 제목이 굉장히 있어 보였고 책세상 문고 고전의 세계 시리즈의 판형이 매력적이어서 집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책의 내용은 너무 어려웠고 저는 읽다가 그냥 덮었습니다. 그런데 책 말미에 포함된 옴기니에 대하여에 소개된 홍기빈 소장의 프로필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기억이 뚜렷합니다. 당시 홍기빈 소장은 캐나다 토론토의 요크대학 정치학과 박사과정에서 논문을 쓰던 중이었는데 논문을 쓰던 박사과정 학생이 책을 번역해 출간했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대단히 두꺼운 분량의 책은 아니지만 박사과정 중에 어떻게 시간을 내서 번역을 할 수 있었을까? 당시에 저는 대학원 생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단지 짐작만으로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대학원 유학 생활을 해보니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을지 다시 실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생활의 천재들 책에 홍기빈 소장이 자신의 유학 생활에 대해 잠시 소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홍기빈 소장은 30의 나이에 정말로 한 푼도 없이 캐나다 유학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당시에 영어도 잘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견뎠는데 그래도 어찌어찌 장학금을 타고 조교로 연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4년차 때 정말 돈이 뚝 떨어져 통장에는 4만 원밖에 없었고 그래서 수돗물과 식빵만 먹으면서 한 달 넘게 산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저의 개인적인 유학 시절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2008년 30의 나이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는데 불행히도 딱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환율은 2배 가까이 오르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주변에 경제적 도움 없이 교수가 되어보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떠난 유학길이었는데 그러니 어디 손 벌려볼 곳도 없었고 정말 돈을 아끼느라 끼니를 걸으면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한다고 생각하니 희망의 마음으로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홍기빈 소장도 그때 정말 경제적 필요 때문에 번역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책을 읽으면서 짠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 책에서 알게 된 흥미로운 인물이 있는데 바로 스웨덴 재정부 장관을 지낸 에른스트 비그포르스라는 정치인입니다. 홍기빈 소장은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잠정적 유토피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잠정적 유토피아란 말은 비그포르스라는 사람이 스웨덴에서 1920년대부터 50년대에 걸쳐서 투쟁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이 사회를 더 낫게 만들려는 사람이라면 궁극적 유토피아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토마스 모어, 마르크스가 꿈꾸는 공산주의 사회 같은 아주 황홀한 유토피아, 이런 생각부터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낙원은 인류 역사 최초에도 없었고 끝날 때까지 오지 않습니다. 인간이 건설하려는 세상은 100년 후, 500년 후에도 올까 말까한 그런 세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세상보다 좀 더 나은 세상이고 그게 의미 있는 유토피아, 잠정적 유토피아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황홀한 유토피아는 아니지만 최소한 지금 세상보다는 나은
어느 정도 꿈꿀 수 있을 만큼 현실적인 유토피아를 그리려고 노력할 때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잠정적 유토피아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오늘날의 이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버겁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급진적 사회주의가 주장하는 혁명에 대해서도 과연 그 방향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지금 시장 자본주의에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딱히 그것을 해결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과연 스웨덴은 어떻게 잠정적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었는지, 얼마나 성공을 거두었는지가 참 궁금해집니다. 이 책도 한번 구해서 읽어봐야겠습니다. 사생활의 천재들에는 이 외에도 정말 멋진 문장들도 많이 등장하고요. 오랫동안 머릿속에 머무는 이야기들도 여럿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주 앉은 자리에서 직접 들려주는 것 같은 문체는 읽는 내내 소개된 인물들과 정혜윤 작가님과 제가 한자리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4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으로 이 사회에 자리를 잡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직도 가치관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고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를 스스로 물으면 부끄럽습니다. 아마도 그런 마음이 드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책 사생활의 천재들을 읽으면서 저는 제가 더 부끄럽고 더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과 불편함이 저를 더 성숙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책이 진정한 의미의 자기 개발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의미 있는 수많은 길들이 있고 그 길을 묵묵히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려주는 책. 여러분들도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다양한 여정에 대해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 책의 종이책 버전은 현재 품절되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아직 알라딘 중고로 꽤 많은 분량이 나와 있고 전자책으로도 읽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보다 많은 독자분들의 관심으로 다시 인쇄되어 나오면 좋겠네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정말 오랜만에 띄운 유리병 편지가 또 어떤 분들께 전달될지 궁금해하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